원래 공부가 잠과의 싸움입니다. 네, 잠과의 싸움이죠. 근데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 한 번도 학교 다니면서 잔 적이 없어요. 제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잠 올 때마다 제 샤프로 허벅지를 찔렀어요. 진짜 안 잘라고.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었어요. 예, 그렇게 안 해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예.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도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수업 시간에 안 잤습니다. 예. 제가 진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때는 좀 제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3, 4학년 때 이럴 때 제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맨날 PC방에서 밤을 샜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밤 샌 다음에 한 저녁 한 7시 정도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오면 이제 한 새벽 6시 정도 됩니다, 아침에. 그럼 나와가지고 바로 강의실로 가요. 네? 아침 9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바로 강의실에 가가지고 강의실에서 자는 거예요. 네? 하고 자다가 이제 일어나면 이제 교수님 와 계시죠. 그럼 바로 이제 수업 듣는 겁니다. 그때 제가 졸았을까요? 예, 안 졸았죠, 저는. 예. 전 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공부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진짜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예, 원 없이 놀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결혼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즐겨봤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미련이 없어요. 노는 거에 대해서. 예, 오만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예, 뭐 더 이상 얘기했다면 제 치부가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건전하게 놀았습니다. 건전하게. 예. 예. 자, 이제 용익물권 예, 들어갈 차례죠. 예. 용익물권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입니다. 예. 지상권 먼저 나오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지상권이 성립하는 데 있어서 지료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네? 지료가 필요 없습니다. 지료 없어도 지상권 성립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네? 지료는 요소가 아니죠. 네.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줘야 되죠. 네? 임대차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대료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지료가 요소입니다. 지료가 필요해요.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지료는 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요? 지료가 요소입니까? 요소가 아닙니까? 지료가 예, 요소입니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예, 그러니까 지상권만 지료가 요소가 아니고 법정 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지료를 갖다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어쨌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 지상권에 기해서 자,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공작물이 누구 겁니까? 그렇죠. 지상권자 거죠. 그렇다는 말은 부합을 안 한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지상권에 기해서 이제 공작물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의 것이 됩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있습니까? 왜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상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예? 처분 자유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지상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 자유가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상권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처분을 금지하겠다라고 하는 특약을 만약에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무효입니다. 무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고 갑이 을과의 계약을 통해서 을이 지상권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상권자 을은 이 지상권을 갖다가 뭐 양도하든지 아니면은 이 지상권을 갖다가 뭐 저당을 갖다가 뭐 설정을 하든지
지상권을 처분하는 거는 을 자유고 그거는 절대적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금지 특약을 갑과 을 사이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아주 강력하죠, 지상권. 따라서 실무적으로 지상권이 거의 없죠. 예? 지상권 거의 없어요. 다 임차권 계약합니다. 임대차 계약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전세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처분 자유가 있습니다. 예, 전세권도 물권이니까요. 자, 그런데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사이에 처분 금지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거는 유효라는 거예요.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가 처분 금지 특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지 마음대로 뭐 양도한다든가 뭐 전전세 설정한다든가 안 됩니다. 예, 유효입니다. 유효. 예,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예? 지상권자가 더 강력하죠. 예,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예?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이게? 전세권의 시작이 임대차기 때문입니다. 예? 전세권의 시작이 임대차기 때문이에요. 최초로 임대차가 있었고, 구한말에 최초로 임대차가 있었고, 이후에 이제 월세를 점점 안 내다가 아예 안 내게 되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의 기초는 임대차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채권이기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 임대차의 성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전세권에. 이해하시겠죠, 뭔 말인지?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쉽죠. 예. 자,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렸고요. 예, 지상권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구분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자,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하냐면은 자, 요렇게 저당권이 있고요. 예. 제가 왔다 갔다 하기가 좀 눈치가 보이네요. 제 영상에 뭐라 그럽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예? 귀찮다고요. 자, 저당권자가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놈이 이렇게 토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당권, 뭐 두 개를 그리면 자, 을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추가적으로 이제 지상권 설정 계약까지도 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고요? 네? 건물 짓는 거 막기 위해서 담보물 가치의 하락을 위해서 지상권까지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면은 이때의 지상권은 이 담보 목적의 지상권입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을에게 이제 변제를 해가지고 을이 가지고 있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저당권 소멸하죠. 등기 안 해도. 그럼 지상권도 예,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나중에 우리가 전세권 파트 들어가면은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 목적으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제를 하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전세권도 네, 소멸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선답 5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담보 목적의 지상권. 네,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은 같이 네, 소멸하는 거죠. 자, 해서 이제 1번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을이 지상권자죠. 다음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자,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양도할 수가 있죠. 예,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습니다. 자, 2번입니다. X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X 토지를 양수했다라는 거 이제 신소유자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을 끌어안고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인도 청구 못 하겠네요. 맞죠? 이해되시죠? 자, 지상권은 물권입니다. 물권.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어요. 2번이
맞는 말이죠. 청구 못하죠, 을에게. 자, 다음 3번입니다. 을이 약정한 치료에 1년 6개월분 연체한 경우 지상권 소멸 청구가 아니라 2년이죠, 2년. 2년 동안 연체했을 때. 2년분이죠, 2년분. 1년치 내고 한번 건너뛰고 다시 1년치 안 내도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자, 이 2년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지료를 내기로 만약에 당사자가 합의를 봤다라고 한다면은 2년분이 되어야 이제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1년치를 이렇게 내고요. 예? 그 다음에 2년치를 안 냈어요. 그리고 다시 1년치 이렇게 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4년째 됐을 때 그때 또 안 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2년분에 대해서 지금 뭡니까? 체납을 한 거죠. 예,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속일 필요 없습니다. 예? 연속일 필요 없어요. 예. 자, 다음 4번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을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당연히 청구할 수가 있죠. 갱신 청구. 갱신 청구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하겠죠. 자, 5번입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갑은 언제든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단 존속기간에 영향을 받겠네요. 몇 년입니까?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그렇죠. 30년, 15년, 5년이죠. 예? 견고한 건물 30년. 견고하지 않은 목적 건물 같은 것들 15년. 기타 공작물 5년이죠. 예, 30년, 15년, 5년. 예, 거기에 영향을 받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자,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소멸합니까? 왜 소멸 안 합니까? 그렇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죠, 토지. 예, 토지이기 때문에 건물이 일시적으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 건물이랑 지상권 따로 논다 그랬죠. 예, 좋습니다. 1번이 따라서 정답이고요. 자,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뭐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예? 아까 했던 거죠. 예? 지금 이게 이상인 거죠. 자, 을이 지상권자입니다. 을이 지상권자인데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소유권을 넘겼다고요.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다. 지상권 설정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는 그 존속기간 내에서는 지상권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얘한테 뭐 인도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죠. 누구한테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3번에 보시면요. 환매 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환매권이 행사되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과 환매 계약을 했습니다. 환매 계약이란 뭡니까? 자, 일단 원래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을 명의로 이렇게 등기를 넘기고요. 을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고 이후에 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환매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을에게 넘어갔던 등기가 소유권이 갑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이제 환매죠. 예, 다시 되파는 겁니다. 예, 팔았다가 다시 가지고 오는 거. 이게 환매예요, 환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일단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고 그 상태에서 을이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요. 이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일단 요건을 따져봤을 때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최초에. 동일 소유자입니까? 동일 소유자죠. 예? 을이 소유자라고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토지 소유자로서 건물을 지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해가지고 토지 소유권이 갑으로 다시 돌아왔죠. 소유자가 달라졌죠. 얼핏 봤을 때는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이 환매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거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환매라고 하는 이 계약 자체가 나중에 어쨌든 간에 일시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일지라도 나중에 다시 갑한테로 소유권이 돌아올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을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신 겁니다. 예. 자,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되셨으면은 환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예, 환매 X입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법원이 결정한 지료의 지급을 2년분 이상 지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2년 이상 지체하면. 그리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고 있죠. 예, 지료가 요소입니다.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또 나왔네요. 담보 목적 지상권이죠. 자, 이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 가지고 저당권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당연히 네, 그렇죠. 소멸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4번. 자, 드디어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왔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까? 예, 등기해야죠. 자, 일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뭔지 한 번 더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 법정지상권은 최초로 이렇게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동일 소유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처음은.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매매 등으로 인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매매라든가 이런 거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매매 때문에 기존에 건물이랑 토지가 둘 다 갑소유였는데 이렇게 매매를 하게 됨으로써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 됐죠. 예? 자,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187조죠. 요건을 갖추면은 등기를 안 해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갑이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다른 애한테 넘길 때 그때 그 다른 애가 지상권을 취득을 하려면은 당연히 등기를 네, 해야 되는 거죠. 그건 186조죠.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2번입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틀렸죠. 등기 안 해도 얼마든지 대항을 합니다. 취득을 하고. 예. 따라서 실무적으로 등기부를 펼쳐봤을 때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등기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얼마든지 대항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자는. 따라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지상권의 객체는 뭐다? 토지입니다. 토지. 예, 토지가 객체입니다. 자, 4번입니다.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 두 놈 같은 경우는 지료가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료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법원이 정한다는 거예요. 예, 지료가 요소라는 거 납득되시죠? 5번입니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과 을 사이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철거하기로 합의를 봤다라는 거는 갑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철거 합의를 봤을 때 이 철거 합의는 유효입니다.
유효고 이렇게 합의가 됐으면은 갑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임의규정이죠.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되죠. 근데 법정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가 안 돼요. 요건만 갖추면 자연스럽게 바로 딱 취득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법정지상권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제만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저당권 파트 들어가면은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보십시오. 자,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은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까지 읽으셨을 때 1985년서부터 2015년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렇죠. 30년이 흘렀죠. 자그마치에. 그럼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겠죠. 갑이. 예, 갑이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겁니다. 예, 갑은 이제 분묘기지권자가 된 거예요. 분묘기지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죠. 예, 봉분이 공시방법이니까요. 예. 자, 이까지 딱 납득을 하시고 제가 1번 봅니다. 을은 갑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분묘기지권자가 됐으니까요, 갑이. 자, 다음 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이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상황인 거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의 일종입니다. 예, 소유권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3번. 갑의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합장 안 됩니다. 합장이 만약에 되면은 이제 어머니도 이제 모시고, 예? 할아버지도 모시고, 할머니도 다 모시겠죠. 그럼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안 됩니다. 합장 안 됩니다. 자,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맞습니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 의사 표시만으로 분묘기지권은 소멸을 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없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지료가 요소가 아닙니다. 지상권의 일종이에요. 예. 자, 이제 6번 보시면 이제 지역권이 나오고 있죠. 지역권. 네. 지역권 뭐 쉽죠. 지역권. 지역권은 일단 용어만 확실하게 좀 주지라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지역권이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을 만약에 통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토지가 뭡니까? 요역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렇죠, 승역지죠. 네. 자주 나오는 표현이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하나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하다 그렇게 하죠. 네.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네. 승일이를 외워놓으세요. 근데 제가 작년에 승일이라고 하니까 이 일이 일부가 아니라 일필지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또 헷갈리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자,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승일부, 예, 이까지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승역지는 일부라도 무방합니다. 예, 요역지는 요역지는 전부여야 되지만, 예. 자, 그리고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권자를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지번을 등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만약에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어쨌든 간에 지역권자죠. 이 상태에서 지역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 명의로 지역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권자 갑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권 등기해가지고 이 요역지에 지번이 등기가 되는 거예요. 지번이. 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역지에 지번이 등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자신의 요역지에 이 소유권을 을에게 넘겼다. 그러면 을은 지역권에 대한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역지에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최초에 갑이 지역권을 취득을 해서 등기가 되었고 요역지에 이후에 이거 어떻게 팔려가지고 나중에 뭐 을, 병, 정 이런 애들이 만약에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토지의 지번을 갖다가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유자들 싹 다 지역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말인지?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 갑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이쪽 토지를 을이 지금 전세권자로서 지금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도 지역권을 취득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땅에다가 이렇게 등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뭐 그 정도 납득하시면 충분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에 1번입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자,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요역지와 지역권은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분리 양도 안 됩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예, 뭐 지상권, 전세권 이런 애들은 될 수 있지만 지역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요역지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요역지 저당권 목적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지역권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3번에 승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지역권 소멸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소멸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 놈이 소멸 못 시킵니다. 자, 다음 4번에 요역지 공유자 중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틀렸네요. 공유자 중에 1인이 단독으로 지역권을 없앨 수가 당연히 없겠죠. 지역권은 토지에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가 공유자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지역권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의 지분만에 대해서 소멸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지금. 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5번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예, 됩니다. 시효취득. 자, 7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가 있다. 라고 돼 있죠.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없습니다. 시효취득 못합니다. 불법 점유자는. 어쨌든 간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여기 이제 을입니다. 갑이 계속적으로 여기를 이제 드나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계속되고 표현된 게 20년 동안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시효취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갖다가 무단으로 점유한 병이라고 하는 놈이 나도 이 토지를 20년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역권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단 점유자이기 때문에. 예, 당연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1번 맞는 말이고. 자, 2번입니다. 승역지의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역권자가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난 시간에 했었죠? 지역권이랑 예? 저당권이죠, 저당권. 지역권하고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 행사 못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죠. 자,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 3번에 승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지만 요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틀렸죠. 승 1이죠. 1. 승 1이. 예. 승 일부. 예. 반대로 돼 있죠. 자, 4번입니다.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전세권자도 예, 취득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자, 5번.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토지에 자, 지번이 등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공유자도 싹 다 취득을 합니다.
8번 계속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상속은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역권도 넘어가겠죠. 네. 예, 취득될 수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네. 자,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어요. 분리 양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요역지랑 지역권 분리가 안 됩니다. 자, 3번.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지역권이고요. 4번.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예, 주장할 수 없고요.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쉽네요, 문제가. 자, 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해서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승 일부죠. 예, 되고요. 2번.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 예, 맞고요.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한다. 예, 맞고요. 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은 요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수선 의무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위기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좀 낯설기 때문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갑이 이제 현재 요역지의 지역권자고 을이 지금 승역지의 소유자, 지역권 설정자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역권을 이용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승역지 소유자 을이 굉장히 귀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갑에 대해서 위기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뭐냐면은 위임포기예요. 위기죠. 예? 위임포기.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감 니한테 이렇게 넘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나 지금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토지 요 부분 감 네가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위기입니다. 위임 포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하는 거는 지역권 설정자 혹은 승역지 소유자 을이 하는 거죠. 맞죠? 지역권 설정자, 승역지 소유자. 그게 이제 을이죠. 근데 지금 선다 4번에 보시면은 요역지의 소유자는 위기하여. 지금 주어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돼야 돼요. 요역지의 소유자. 이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시다가 지역권 설정자에게 위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권자에게 이제 위기를 하는 거죠. 주어가 지금 반대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따라서 이제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에 지역권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 인정된다. 맞죠? 반환 청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싹 다 됩니다. 지금 이 26회 때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다 4번 같은 경우 위기라고 하는 이 굉장히 낯선 이 표현이 나와가지고 이게 어려운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1번서부터 5번을 봤을 때 1, 2, 3 엄청 쉽죠. 그 다음에 5번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객관식이기 때문에 속어법에 의해서 나머지 네 놈이 맞다면 남은 네가 정답이겠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좀 어렵고 낯설고 모르겠는 선다가 나오더라도 일단 끝까지 보시다 보면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10번 계속 보겠습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뭐 계속 나오고 있죠. 예,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요역지는 한필 토지 전부, 승역지는 일부. 맞죠? 승 일부. 예, 맞는 말이고. 3번. 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 예, 되고요. 자, 4번.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 취득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필요한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설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역권자가 행사하고 있는 토지의 이쪽 부분에다가 만약에 뭐 다리라던가 다리를 설치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포장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했을 때 그리고
이 공작물을 승역지 소유자랑 요역지 소유자, 이 지역권자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비용을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네, 공동 부담이라는 거예요. 갑과 을. 그 말입니다, 지금. 3다 5번이.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부담할 필요는 없다. 틀렸어요.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같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권이 끝나고, 지역권은 굉장히 쉽죠? 안 쉽습니까? 지역권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다음 회차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나오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쉽죠, 지역권? 예, 지금 쉽습니다. 뭐, 나와도 이제 한 문제 딱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역권을 정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나오죠? 예, 전세권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전세권 보겠습니다. 자, 1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있습니까? 예, 가름할 수 있어요. 기존의 채권에. 근데 기존의 채권에 가름한다는 게 뭔 말인지 좀 아리까리한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받을 돈이 있어요. 자, 근데 공교롭게도 받을 돈이 만약에 1억이었고 나중에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 전세 들어가려고 보니까 전세금도 1억이에요. 보증금도. 자,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니한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안 받은 걸로 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하자.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권에 가름해가지고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뭡니까? 전세금으로 해가지고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해도 된다고요. 1번 바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권법에서 용익물권에 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목적물을 그 범위 내에서, 그렇죠, 사용 수익하는 거기 때문에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세권 요놈 같은 경우는 용익물권적 성격 이외에 담보물권적 성격도 있는 놈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경매 청구할 수 있죠. 보증금 못 받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죠. 우선 변제권. 예. 이러한 것들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입니다. 네.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자,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이 갑이라고 하는 놈이 요렇게 뭐 이렇게 뭐 주택이 요렇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 2층짜리 주택이에요. 2층짜리 주택. 요렇게 2층.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 갑겁니다. 갑거 둘 다. 근데 이제 을이 이 2층 부분에 대해서만, 요 부분에 대해서만 전세권자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갑이 보증금을 안 주니까 을이 이제 경매 청구를 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분 소유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층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뿐.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을이 열받네 이렇게 하니까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못합니다. 네, 없어요. 전체에서 경매 청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을은? 예? 경매 청구 못해요. 예? 법원으로부터 뭘 받는다고요? 그렇죠. 예, 판결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경매 청구 취득을 합니까? 판결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 전체에 대해서 재빨리 가압류를 하고요. 네? 가압류를 해버리고 확정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을 토대로 해가지고 강제 경매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뭐 이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경매 청구랑 여기서 말하는 이 강제 경매랑 다른 경매인 거 아시죠? 이게 강제 경매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 임의 경매입니다. 자, 지금 정리할게요. 경매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경매라는 게. 일단 임의 경매라고 하는 거는 전세권자라든가 저당권자가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행사할 수 있는 경매권, 그게 이제 임의 경매입니다. 확 판결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네가 돈을 안 갚아? 바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강제 경매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경매권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받을 채권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넣는 거, 이제 강제 경매인 거예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예, 임의 경매, 강제 경매.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임의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제 경매 해야 되는 거죠. 뭔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못 하는데 건물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어때요? 예, 맞습니다. 전체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경매가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저당권자가 경매를 넣든지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넣든지 아니면 지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때려 넣든지 어쨌든 간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 변제는 전체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잘 구분해 놓으셔야죠. 일부 전세권일 때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선자 3번이 정리가 되죠. 예. 건물 전부에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예,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4번입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은 유효하다. 지금 선다 4번에서 말하고 있는 게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입니다. 아까 담보 목적의 지상권 했었죠. 담보 목적의 전세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선자 4번이. 그러면 당연히 그 전세권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담보 목적의 전세권. 예? 여러분들, 담보 목적의 전세권. 자, 지금 현재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얘가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해야 될 것인데 무슨 이유에선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 전세권이 지가 이 집에서 사용수익에서 살 게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유효라고요. 자, 여기서 아니 을은 도대체 왜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돼도 그냥 유효도라는 거예요. 예? 담보 목적 지상권도 오케이. 담보 목적 전세권도 오케이라고요. 자, 다음 선도 5번입니다.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담보 목적의 전세권을 갖다가 등기를 하는데 채권자가 을임에도 불구하고 담보 목적의 전세권은 다른 애 명의로 등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유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이렇게 해도 유효해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이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저당권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을이라고 하는 애가 채권자입니다. 을이 채권자인데 자기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등기를 다른 애 명의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어요. 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좀 받아들이기 힘들죠? 같이 갈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리고 자, 이렇게 채권자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애가 저당권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네? 요렇게 저당권 설정 계약 해가지고 얘가 이제 저당권자인 거죠. 이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네? 이것도 유효죠. 이게 누구예요, 얘? 그렇죠, 물상 보증인이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친숙하시죠, 요거는. 근데 요건 좀 낯설죠. 하지만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당권자를 제3자로 이렇게 등기하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 이런 취지에서 요 전세권도 괜찮다는 거예요.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이해되시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 27회 때 문제, 예. 좀 어려웠네요, 이거. 예, L 있죠? 예. 근데 하지만 1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 1번이 바로 정답으로 납득이 되면은 2번서부터 5번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 저는 이 27회 때 시험 볼 때 과연 이 선다 2, 3, 4, 5를 읽었을까요? 저는 안 읽었습니다. 저는 1번만 찍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죠. 안 봅니다. 예. 안 봐요. 예. 제가 민법 1번서부터 이제 41번서부터 80번까지 푼다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30분. 예. 근데 이런 얘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이 다 이렇게 초롱초롱해지시죠? 수업할 때는 다 주무시다고. 아, 저 미친. 와, 예. 와, 예.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잠 오실 때도 얘기 또 꺼내야 되겠네요. 지금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예? 예. 예. 저는 한 20분이면 다 풉니다. 20분. 예. 20분 만에 풉니다. 근데 그 20분 만에 푼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다 이렇게 쫙 읽다가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그럼 찍고 바로 넘어갑니다. 밑에 거 안 읽어봐요. 무조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절대 100점 못 맞습니다. 저희 때까지 단 한 번도 100점 맞은 적 없어요. 모의고사 풀 때. 항상 아무리 못해도 최소 2문제는 틀리다 이 말입니다. 100점은 정말 힘듭니다. 최소 2문제 무조건 틀려요. 많이 틀릴 때는 막 4문제 막 이렇게 틀리고. 많이 틀립니다. 빨리 풀어서 그런 거예요. 빨리 풀어서. 제가 50분 동안 풀면은 그럼 당연히 100점이죠. 그렇게 하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전전세죠.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범위를 못 넘을 수가 없죠. 자, 2번에 전세권이 침해된 경우 전세권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자도 점유권이 있죠. 그럼 점유 보호 청구도 행사할 수가? 그렇죠. 예, 당연히 있는 거죠. 자, 3번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갑이 있고 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는데 이렇게 전세권자가 있어요. 근데 양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전세권을 요놈한테 이렇게 양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이 병에 대해서 야, 나 을이랑 양도 금지 특약을 했기 때문에 네가 전세권자일 수는 없다. 넘겨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제3자에게 이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양도 금지 특약이 당연히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병이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등기되어 있어야 예,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4번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그러면 전세권이 가면 저당권도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전세권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전세권이 주등기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부기등기이기 때문에 전세권이 가버리면 얘도 이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도 따라서 이제 소멸인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럼 이럴 때 저당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권이 만료되기 전에 재빨리 갑이 을에게 내줘야 될 뭡니까? 보증금 있죠? 요거 요렇게 이제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압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저당권의 효력을 이제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압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전세권이 만료로 소멸돼 버렸다. 예, 그럼 이제 저당권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4번이 이제 틀린 거죠. 예,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미칩니까? 예. 자, 을이 토지 임차인입니다. 을이 토지 임차인이에요. 자, 을이 이렇게 토지 임차인의 상황에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을이 지금 건물의 소유자죠. 예.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을이 이후에 이제 보증금을 안 주니까 전세권자 병이 이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넣는 겁니다. 경매를 넣게 되고 이 경매를 넣어가지고 경락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경락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을이 가지고 있던 건물의 소유자죠. 경락인이니까요.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건물의 소유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한 토지 임차권 있죠. 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토지 임차권도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전세권의 효력이 그 종된 권리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권에도 전세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저당권 할 때도 이렇게 한번 했었죠. 예.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렇게 경매 청구를 했을 때 경락인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경락인은 건물 소유자가 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도 임차권이면 임차권, 지상권이면 지상권, 그 종된 권리도 취득을 하는 거죠. 예,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토지 임차권에도 예, 그 효력이 미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13번 봅니다.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돼요. 당연히 준용되겠죠. 네, 이런 거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2번부터 5번까지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2번입니다.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당연하죠. 점유권이 있으니까요. 자, 3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처분 자유가 있죠. 하지만 처분 금지 특약을 한다면은 양도가 안 되겠죠. 예, 맞습니다. 자,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고요. 예, 경매 청구. 5번입니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해서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예,
당연히 그렇겠죠. 만약에 이제 집을 갖다가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해줬는데 그걸 갖다가 뭐 창고로 쓴다든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소멸 청구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 좀 오버가 됐는데 14, 15, 16 세 문제 남았는데 세 문제 풀고 마치는 게 낫겠죠? 예? 예, 세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예, 좀 힘내세요. 예,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14번. 예?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음 또 4월 말 모의고사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좀 끝을 내놔야 돼요. 예, 자, 보겠습니다. 14번. 예.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소유자 동의 필요 없죠. 전전세 하는 거. 처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예? 처분금지 특약을 하면은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예. 2번입니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어떻습니까? 존속기간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까? 예, 맞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정갱신 존속기간 정리할게요. 법정갱신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전세권 있죠? 전세권이 법정갱신 됐을 때는 그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임대차는요? 임차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임대차라고 하지 말고 임차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임차권 어떻게 됩니까?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민법에 나오는 요 두 놈 있죠? 전세권이랑 임차권. 요 두 놈 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요.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고요? 보시면은 임차권도 그렇고 전세권도 그렇고 일단 임차권 같은 경우는 최단 존속기간이 없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최단 존속기간 없죠? 최장은요? 일단 임차권 같은 경우는 최단, 최장 존속기간 둘 다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일단 건물에 대해서만 최단 존속기간이 있고 최장 존속기간이 있고 나머지는 없죠. 최단 존속기간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납득이 됩니까? 뭔 말이지? 이거 납득을 하셔야 돼요. 납득을 외워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요. 자, 하지만 특별법상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존속기간 어떻게 돼요? 법정갱신 됐을 때. 그렇죠. 2년이죠. 상가는요? 그렇죠. 상가 임대차는 이제 1년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주택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2년, 상가 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 1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단 존속기간대로 이렇게 갱신이 되는 걸로 봐준다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정함이 없는 걸로 보는지 알겠죠? 그 이유를. 예? 얘네들은 최단 존속기간이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뭐 말인지? 예? 정리하십시오, 이거.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에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가 현재 지금 불법 점유를 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 청구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전세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전세권자도 물권전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 재고 청구, 예방 청구 다 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4번에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전세권자는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 못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나 하는 거예요. 예. 전세권자는 지가 알아서
좀 필요한 부분들 좀 고치고 비용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유익비 상한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필요비 상한 청구는 못 합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당연히 소멸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이 전세권자 을이 갑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갑이 보증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매 청구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똑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전 전세권자가 있을 때 이 전 전세권자가 이렇게 갑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려면은 전세권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고 전 전세권도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보증금을 안 줄 때 그때 경매 청구하는 거겠죠. 예, 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자, 따라서 이제 5번도 틀렸고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지금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세요? 그림 좀 그려놓겠습니다. 자, 지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 축조하고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취득한 자가 건물 축조했습니다. 지금 요 상태입니다. 요 상태. 자, 그 상태에서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죠. 얘가 이제 전세권자입니다.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전 전세권의 약정기간과 동일하다. 어떻습니까? 기간은 정함이 그렇죠.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자, 2번 전세기간 중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구 소유자가 연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어떻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은 을과 병 사이에 현재 지금 전세권 설정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건물의 소유권이 만약에 요렇게 넘어갔다면요. 그러면은 이후에 전세권이 이제 기간 만료로 소멸됐을 때 보증금을 누가 돌려줘야 됩니까? 그렇죠. 얘가 이제 채무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오면서 을이 가지고 있던 건물 소유권을 정이 가지고 오면서 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지고 있는 그 보증금 반환 채무 있죠? 같이 지는 겁니다. 같이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입니다.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되죠. 전부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4번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체납을 해가지고 지상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전세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어쨌든 갑과 을 사이에 지상권에 대한 계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을이라고 하는 놈이 지료를 체납을 해가지고 갑이 을에 대해서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해가지고 지상권이 없어진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지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지금 건물을 남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지상권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철거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 근데 이 건물에 지금 전세권자가 살고 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이 전세권자에 대해서 철거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철거 청구 못 합니다. 자, 병이 지금 현재 소유자는 아니기 때문에 철거 청구도 못 해요. 전세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거 청구는요? 안 됩니까? 네, 가능합니다. 퇴거 청구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병이라고 하는 놈이 전세권자가 아니라 만약에 임차권자다. 근데 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더라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갑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퇴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 네가 나가야 내가 얘한테 철거 청구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되시죠? 지금 여기서 잘 납득이 안 되실 만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쨌든 간 병은 유효하게 전세권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병 보고 나가라고 하면 이건 너무 억울한 상황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병이 자기의 전세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갖다가 계속 사용 수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갑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이럴 때 갑의 소유권을 갖다가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따라서 네가 전세권자라 할지라도 퇴거 청구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자가 얘한테 이렇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예. 임차권자가 대항력 갖추더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예, 따라서 이제 4번도 이제 전세권자가 대항 못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자, 5번에 보시면은 건물 위에 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2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자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이거 아주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 네? 지금 이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게? 자 보시면은 자 건물 위에 자 1순위에 일단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자 1순위 저당권입니다. 자 1순위에 저당권 그리고 전세권이 있대요. 네? 자 그리고 2순위에 저당권이 있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자 저당권도 가지고 전세권도 가지고 이럴 수 있어요 의리? 어때요?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이 글을 쓴, 이 판례를 쓴 판사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은 1순위에 저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전세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저당권만 봤을 때의 2순위 저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문장을 아주 헷갈리게 써놨죠. 판사들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지금 이 문장이. 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거.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맞죠? 아닙니다. 같이 돼 있다는 말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같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봤었는데 판례를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란 거예요. 자, 저당권, 전세권, 그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 중에서 2순위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당권 중에서 2순위라는 뜻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판사님이.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전세권이요? 전세권이 2순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당권 중에 2순위의 의미로 적은 거라고요. 더 이상 혼란 느낄 필요 없이 모르시겠는 분들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자, 이 상황에서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순위 저당권자 얘가 이렇게 경매 넣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누가 경매를 넣든지 말든지 뭐 그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어쨌든 간에 1순위에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싹 다 말소죠. 자 보시면은 자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 순위는 설정 등기의 순서에 의한다. 맞는 말이죠? 네, 5번이 정답입니다. 혼란을 느끼지 말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게 문제죠, 문제 진짜. 판사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판사들이 진짜 문제가 많아요, 진짜로. 이런 게 이제 좀 약간 말도 안 되는 좀 권위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그 용어를 쓸 때 이거를 약속된 용어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사분들이. 계속 보겠습니다. 자, 1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의. 자,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렇죠. 전세권자가 양도할 수 있죠. 자,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상권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명 더 할 수 있죠. 누구죠? 지상물 매수 청구. 토지 임차권자도 할 수 있죠. 토지 임차권자랑
지상권자, 얘네들이 행사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인 거지 전세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어요. 3번입니다. 갑이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어떻습니까? 자,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은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당연히 소멸을 하는 거겠죠.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입니다. 자,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담보물권적 권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전세권에. 따라서 네가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경매 넣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존속기간의 만료로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에는 담보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아직 요 놈은 소멸 안 했어요. 따라서 네가 보증금 안 주면 경매 넣습니다. 예,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는 안 되지만 일부분이라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예, 맞는 말이고요. 5번에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니, 맞는 말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예, 그럴 수는 없죠. 예, 맞는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용익물권이 이제 끝이 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담보물권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담보물권 중에서는 유치권보다도 이 저당권이 훨씬 중요하죠. 예, 저당권 잘 정리해가지고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을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월요일이 제일 기다려줍니다. 일주일 동안. 예.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